안녕하세요, 디자인배입니다. 오늘은 싱크대를 만드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물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하지는 않지만 스테인이나 페인트를 매일 칠해야 되기 때문에 붓을 빨거나 담궈두려면 적당한 싱크대가 필요했어요. 저렴한 싱크대는 인터넷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도 가능하지만 그런 제품은 싱크볼이 좀 작아서 사용하기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싱크볼을 제외한 다른 자재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 먼저 만든 선반과 같이 적당히 대충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여기 싱크대를 만들어줄 뼈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쓰던 침대를 분해한 프레임이에요. 선반과 책상을 만들고 나니 이 4개가 남았어요. 버리기는 아까우니 활용하기로 하고 어떻게 맞춰주면 좋을지 놓아봤어요. 적당히 사각형으로 놓고 귀퉁이가 잘 맞는지 살펴봅니다. 아무래도 재활용 프레임이다 보니 높이가 잘 맞지는 않네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맞춰줍니다. 사각 귀퉁이에 빗으로 고정을 시켜줘야 하는데 나무에 두께가 좀 있어서 제 힘으로 한 번에 작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드릴비트로 피스 들어갈 구멍을 내준 후에 클램프로 고정시키고 피스로 박아주었습니다. 하나씩 사방을 다 피스로 조여주면 자, 이렇게 네모 프레임이 완성되었습니다. 프레임이 만들어졌으니 상판과 가로 선반이 어디 들어갈지 미리 정해봅니다. 그래야 판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여기에는 상판 1개, 중간 선반 2개, 뒷보강대 2개가 필요하네요. 플런지소로 필요한 판 하나씩 잘라서 올려놓아가며 사이즈가 잘 맞는지 확인해봅니다. 선반은 괜찮았는데 이 프레임은 뭔가 수평도 잘 맞지 않고 앞에도 튀어나오게 조립이 되고 만족스럽지 않아서 멘붕이 왔어요. 이럴 땐 잠시 쉬어야 합니다. 앞치마 벗고 집에 가서 고기 먹고 왔어요. 맛있는 벌집 삼겹살 구워 먹고 와서 카메라를 잊고 조립하다가 중간에 생각났어요. 카메라를 켜고 철푸덕 앉아서 뒷보강대까지 조립을 마쳤습니다. 이제 싱크볼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요. 상판 부분 프레임에 가로봉이 있어서 몇 개 잘라 주어야 했습니다. 어떤 걸 잘라야 할지 먼저 표시해 주었어요. 그리고 톱질 해줍니다. 생각보다 참 잘 잘려요. 톱질하는 모습을 찍고 싶은데 카메라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 어설펐어요. 대충 신용만 하듯 찍어주니 이렇게 나오네요. 톱으로 중간에 한 번 잘라주고 망치로 톡톡 두드리니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나머지 2개 잘라서 빼준 후에 남아있는 탑카피는 펜치를 이용해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골조는 완성이 되나 싶었는데 막상 가져다 놓고 보니 창문 턱보다 높아서 다리를 잘라주어야 했어요. 미리 높이 정도는 계산해 두었어야 했는데 계획 없이 대충 있는 재료만 사용하다 보니 실제로 필요한 사이즈보다는 재료에 맞춘 사이즈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잘라버려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톱으로 안하고 직소로 잘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조는 완성이 되었어요. 냉장고 옆 창문 및 수도가 설치될 공간에 놓고 보니 사이즈도 적당히 맞아 좋아요. 여기에 싱크볼과 상판만 들어가면 되겠죠? 싱크볼은 인터넷에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붓도 씻고 하려면 좀 큰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그런데 포장이 참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문제로 보내주셨어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하고 상세 페이지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기는 했어요. 싱크볼이 제가 원하는 것만큼 큼직해서 좋네요. 포장이랄 것까지 없는 비닐을 벗겨내어 완성된 골조에 놓아봅니다. 자, 이제 싱크볼 사이즈에 맞게 상판에 구멍을 뚫어줘야 하는데요. 저는 직소를 이용했어요. 끝에 피스로 직소날 들어갈 구멍 하나 내주고 거기에 직소를 넣어 쭉쭉 잘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더운 날 땀 빼면서 사방으로 다 잘라놓고 보니 사이즈를 잘못 체크했더라고요. 다시 만들기는 너무 싫고 그래서 사이즈가 안 맞는 부분만 땜빵을 좀 했습니다. 싱크대 상판은 방수 기능이 조금 있어야 하니 마감제를 발라주었어요. 그래서 마감제 바르기 전 과정인 샌딩을 해줍니다. 원형 샌딩기로 120방 한번, 320방 한번 해주었어요. 저는 기계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나마 샌딩기 소리는 참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샌딩 처리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손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 이쪽 뒤쪽으로 싱크대 상판 만들어둔 게 보이시죠?
요거에 색깔 마감을 칠할 거예요. 싱크대 상판 마감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요거 붙여블락 와코에 붙여블락으로 할 거예요. 요거는 요새 빵도마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거 만드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이용해서 마감을 하시는데 싱크대 용도로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나한테 있으니까. 다른 걸 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표면에 가루가 남아있으면 오일을 바를 때 찐득찐득 들러붙기도 하더라고요. 붙여블락 바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샌딩 가루가 남지 않도록 물티슈로 한번 쓱쓱 닦아주었어요. 좀 거칠어 보이는 부분은 고운 샌딩 페이퍼로 한번 문질러 주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마지막 샌딩은 손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오일 뚜껑을 일자 드라이버로 살살 따고 오일을 발라줍니다. 헝겊이 없어서 버리기 직전에 목장갑 이용해서 발라주었어요. 듬뿍듬뿍 발라서 스며들게 하고 열심히 닦아주었습니다. 말리고 바르고 3번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까먹고 있다가 퍼뜩 생각나서 급하게 조립하느라 카메라 켜는 것도 잊어버리고 상판까지 올려버렸네요. 어떤가요? 보기에 조금 삐뚤삐뚤하고 어설프지만 사이즈도 적당하고 싱크볼도 넓어서 저는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 문짝이라도 달아줘야 되는데 문짝 만들기는 좀 그렇고 지금은 천을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싱크대 문짝 대신에 천을 달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